자, 시작할게요. 자, 그 최대 최소 내용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차함수에 대한 컨셉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칭축이에요. 대칭축이에요. 즉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과정들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최대 최소가 그 첫 번째 왼쪽에 1번 보시면 뭐 완전 제곱을 이용한 2차식의 최대 최소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서는 의미가 좀 어렵게 다가서더라고요. 조금 특히 문자가 많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어떻게 푸냐면 대칭축에 관한 기준들을 쭉 나눠주거든요. 자, 밑에 있는 예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제. 밑에 예제가 되게 심플하게 나와 있지만 실은 그 과정을 여러분이 문제로 만났을 때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부터 소개를 좀 드려볼 테니까 한번 이게 여러분이 받아들였는지 한번 좀 봐줘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최대 최소에서 2차 함수는 어떻게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질 텐데, 거기 문제를 봐보니까 예제 문제가 일단 x의 범위라고 하는 형태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어떠냐면, 일단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일단 고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얘를 먼저 절반의 제곱을 해주고 빼주고 뭐 이렇게 이 작업들을 보통 우리가 중3 때도 했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딱 가져가는 순간 어떤 게 짜증이 나기 시작하냐면 이 대칭축 자체가 x는 a가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럼 제가 푸는 방법을 소개한다 그랬어요. 거기 해설지하고 좀 다르게. 저는 어떻게 일단 푸냐면, 보통 애들이 이렇게 딱 만나는 순간 니네가 그래프를 이렇게 x축, y축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거든. 근데 이게 은근히 헷갈려. 그래서 저는 일단 축 자체를 그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x축, y축의 애초부터 그리지 않고 대가리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그냥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일단은 그립니다. 그러니까 축을 전혀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딱 표시하는 건 하나만, 뭐만, x는 얘가 얼마였다? a였다라고 하는 형태 하나만 딱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간이 달려 있었잖아요. 이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그럼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2가 a가 미지수니까 어디를 달아야 될지를 내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저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을 달고요, x는 2를 여기다 딱 달아요. 그리고 여기를 딱 칠해요. 다시 말하면 대칭축보다 마이너스 1과 2가 모두 다 왼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래프를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그릴 건데, 축을 그리지 않고 x축, y축을 그리지 않고 몇 개를 그릴 텐데, 어떻게 그려지냐면 마이너스 1이 뭐 여기 있을 수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지금 뭐 하는 거 같아? 요 x는 a라고 하는 걸 애초부터 포함하지 않았던 왼쪽 상황에서 살짝 또 오면 포함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가 뭔가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라고 봤더니, x는 a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 써주고, 그죠? 이번엔 뭐야? 이 빨간색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왔을 때 뭐, 여기가 x가 마이너스, 여기가 얼마? x가 2다라고 달아서 그 해당되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칠해주는 거지.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이 각 해당되는 상황에 따라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첫 번째 조건이 보여요. 어떤 조건이 보이냐? 첫 번째, 요 2다라고 하는 거하고 a다라고 하는 걸 비교해보면 2가 a보다 왼쪽에 있죠. 즉 a가 2보다 큰 쪽에 있죠. 네, 이거 일대란 조건을 붙여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 a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죠. 그래서 얘가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1과 얘가 2 사이일 때라고 조건을 잡아주시고요. 자, 세 번째 상황은 뭐죠? 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뭐 할 때? 작을 때라고 조건을 달아주십니다. 제가 등호는 일부러 안 붙이거든요. 나중에 따로 보려고. 그럼 좀 덜 헷갈려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럼 봐봐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니? 최대하고 최소를 물었어.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함수를 내가 fx라고 잡았었는데, 그럼 여기 그래프에서 이 빨간색 그래프를 봤을 때 언제가 최소니? 언제가 최소야? 이 빨간색 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언제가 최소야? 마이너스 1일 때지. 그래서 여기가 최소라고 하는 형태가 얘가 f에 얘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최대라는 형태가 얘가 f의 2였던 거야. 응?
그럼 두 번째 여기 봐보죠. 여기부터 보죠. 여기. 자, 여기에 최대라고 하는 것과 최소를 보자면 최소는 얘가 f의 2였고요. 최대라는 형태가 얘가 f의 얘가 마이너스 1이었어. 얘가 문제지. 얘가 왜 문제일까라고 봤더니 최대는 확실하게 요 점이에요. 최대라고 하는 형태는 f의 a가 최대가 된다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최소는요 둘 중에 하나겠죠. 왜 둘 중에 하나일까? 여기 그림을 보면 2가 더 오른쪽에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그림에선 얘가 최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모르잖아요. 다시 말해 얘가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이쯤 있고 2가 이쯤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니까 요 마이너스 1일 때가 더 작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야? 상황이 두 가지일 수 있다. 뭐 f의 2가 되거나 혹은 뭐 f의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는 거지.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1번, 2번, 3번의 수식들을 한번 가져와 볼게. 자, 그러면 일단 1번입니다. 어떻게 되죠? a가 2보다 크다 할 때 자, 최대라고 하는 값은 얼마였을까를 봤더니 f2래요.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데 여기다 집어넣는 것보다 솔직히 여기다 집어넣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반형, 전개되어 있는 식에다 그냥 집어넣습니다. 2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되죠? f의 얘가 2라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4 플러스 얘가 4a 더하기 3이 되면서 얘가 4a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라고 하는 형태를 여기서 봤더니 얘가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저 일반형의 x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얘가 2a, 얘가 더하기 3이 되면서 얘가 2 마이너스 얘가 2a다. 이렇게 두 개 값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럼 거기 봐볼까요? 예제에서. 뭐라고 했죠? 요 해당되는 거에서 뭐를 갖다가 계산해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야? 답은 요렇게 두 가지 형태가 다 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요 그림에서. 거기에 지금 그래프 없이 그냥 수식으로만 얘기했지만 실은 그래프로 이렇게 따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따가 이제 제가 조금 더 다른 숫자를 갖고 얘기할 건데 일단은 이렇게 느낌 잡고. 자, 그럼 두 번째 형태는 어떻게 갔어야 돼? a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일 때, 그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일 때 이때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fa 뭐죠? 이거 꼭지점의 좌표인데 꼭지점 좌표가 요거니까 y좌표 a의 제곱 더하기 3이 최대입니다. 그럼 최소는요? f의 2가 되거나 f의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를 다 써놓을게요. 4a 마이너스 1이 되거나 혹은 2 마이너스가 2a가 된다. 이렇게까지. 3번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최소값이 얼마가 되고 f2 여기 있죠? 얘가 4a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최대값은 f의 마이너스 1 요게 되겠죠? 2 마이너스 1 이렇게. 원래 이렇게 범위를 다 나눠서 봐야 돼요. 증오도 또 한번 살펴봐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문자로만 나왔으니까 그 정도만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 봐봐. 1번. 거기 풀이 봐보실래요? 왼쪽에 하단에 풀이가 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2 사이일 때 그 다음에 뭐야? a가 뭐야?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거기서 보니까 최대값만 나왔지만 실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최대 최소를 다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나오셔도 게 맞겠죠.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해요. 뭐 최대값이 3일 때 그럼 얘가 3인 거죠. 예를 들면 여기 3인 거죠. 여기 3인 거죠. 여기가. 그래서 그 상황에 최대값이 만약에 3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3이라고 하면 그때 a는 제로가 되니까 이 조건을 만족해요.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3이라고 얘기하면 그때 a 값이 1인데 어때요? 안 맞죠? 2보다 크다 해서 안 맞으니까 얘는 답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런 식으로 답이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소개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일단 저는 축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축은 x축과 y축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구간을 자르는 연습을 맨 왼쪽 한번 가운데 포함하도록 한번 끝에서 한번 잡으시면 생각보다 문제가 좀 심플하게 갈 수 있어요. 뒤에 있는 문제에서 한번 조금 더 얘기 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그릴 때 특별히 저는 이차함수 활용 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x축, y축을 숫자가 아닌 이상 문자면 대부분 축을 그리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풀어가는 주된 방식이라서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거기 위쪽에 보시면 뭐 여러 말이 막 써 있어요. 근데 결국에 뭐냐면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서 뭐 해라? 잘라서 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강조하는 두 번째 오른쪽 위에 상단을 보시면 4번에 치환을 이용한 최대최소 밑줄 한번 좀 쳐주시고요. 4번 형광펜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형광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치환을 이용한 최대최소는 두 번째 주어진 x의 범위에서
t의 범위를 찾는다라는 말 좀 체킹해 놨으면 좋겠고, 그 풀이를 이게 되게 여러 번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자꾸 이거 헷갈려 해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결론을 좀 지어드리도록 할게요. 예제 문제 갖고 제가 오늘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예제 갖고 설명을 쭉 할게요. 자, 어떤 거냐면 y는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가 4에 여기가 마이너스군요. 4에 이렇게 지금 식이 정리가 돼요. 여기가 플러스 3이구나. 요거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제가 지금부터 풀이하는 방법은 이렇게 풉니다. 일단 모양이 동일한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치환한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제가 치환하는 문자를 t로 준다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쳐놓을게요. 요 설명하려고요. 일단 2차식의 경우를 요거를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조심해서 보실 건 여기가 x축이 독립변수입니다. x가 변하면 그거에 따라 t가 결정이 되거든요. t를 뭐라고 하냐면 종속변수. 여기다가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 그래프 좀 그려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요게 2차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 하면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 마3이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마3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마3을 찍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앞에가 양수니까 그래프는 어땠을까? 그래프의 구조가 아래로 볼록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되니?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야. 우리는 이 치환한 문자의 범위가 궁금한 거야. 이 문자의 범위가 궁금한 건데 그 t라는 값은 어떻게 읽어야? 세로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로축이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항상 세로축을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답을 어떻게 써야 돼? 이 식은 이렇게 문제가 식이 바뀌지만 그때 t의 범위는 어땠더라? 마3보다 크거나 같더라. 이렇게 항상 연습을 이렇게 해주시면 틀릴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범위 때문에 틀리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그래프를 좀 t축이라고 잡았으면 여기 뭐 y로 잡았으면 y라고 쓰시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여기 a라고 쓰셔서 항상 이 y의 값의 범위가 얼마가 될지를 쓰셔서 여기다 가져가시면 실수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고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요 내용을 저는 강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이제 요 식을 그럼 보면, 요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지만, 절편 기준으로도 그릴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니? t 플러스 1과 t 플러스 3이다 보니까, 우리는 요 주어진 이 그래프의 가로축이 t축이야. 왜? t에 관한 함수니까. 그럼 세로축을 내가 y라고 잡았을 때, 마이너스 3과 얘가 마이너스 2를 기준점으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우리 대칭축이 눈에 보이잖아. 왜? 마3하고 마1의 중점 얼마니? 마이너스 2. 그럼 요 점의 좌표가 얼마였을까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해야죠. 여기다 마이너스 대입했더니 4. 마이너스 8 플러스가 3이 되니까 이렇게 좌표가 딱 뜨네. 그럼 t하고 y 잡아놨잖아. 그지? 이제 뭐만 잡으면 되냐? 색칠해야지. t는 얼마보다? t는 얼마보다? 마3보다 크대요. 마3이 여기 있잖아. 여기가 t잖아. 그죠? t가 마3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칠하면 되는 거죠. 됐어? 그럼 거기서 문제에서 뭐 물었어? 그거에 뭐를 갖다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최소가 얼마니? 여기지? 마이너스 1이 최소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마이너스 1이 최소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가능하겠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소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다. 이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모든 함수에 다 적용이 돼요. 수원에서 나오는 모든 함수, 수투에 나오는 모든 함수에 다 적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부탁인 건 여기를 문자를 이렇게 치환하는 순간 그 치환에 관한 문자를 세로축의 범위에서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거라서. 자, 그럼 제가 그 두 가지 문제를 뒤쪽에서 좀 난이도 있는 것들을 갖고 하나하나씩 좀 유사한 거 반복해드리고요. 시너지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풀어보자. 오케이? 자,
뒤로 좀 넘어갈게요. 자, 뒤쪽에 제가 이 파일을 보는 게 맞겠다. 자, 뒤에 문제점을 잠깐 봐볼까요? 자, 뒤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쭉 찾아봅시다. 오케이. 자, 거기 뒤에서부터 봅시다. 66번 한번 봐볼까요? 66번. 66번을 한번 잠깐 봅시다. 66번. 예, 66번부터 하나 봅시다. 66번. 자, 66번을 먼저 보고 65번 보고 67번 보고 이렇게 가면 딱 맞아 떨어지겠네요. 자, 그럼 일단 66번부터 한번 보면서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일단 66번을 보시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해가 3까지 갔을 때 뭐를 그리라고 했냐면 요 놈이네요. 이거의 최대와 이거의 최소를 찾으세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갔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원칙적인 풀이를 먼저 할게요. 원칙적인 풀이. 이렇게 할까요? 구간 분리를 할게요. 선생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니네 절대값 있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게 배우셨어요?